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6월 23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유명 비트코인 투자자 겸 이 경제 방송 진행자인 맥스 카이저가 이폴 튜더 존스가 향후 2년 내에 비트코인 최대 호들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폴 튜더 존스는 이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로서 최근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라고 해서 많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3대 투자가인 짐 로저스가 암호화폐는 결국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CBDC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죠. 이게 보편화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재산 국외 도피 혐의로 이정훈 빗썸 의장이 수사 중이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비트코인 채굴 업체인 이방거지가 26일 미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전 IMF 부총재가 리브라가 글로벌 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지금 위안화 국제화 추진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이 암호화폐가 실제 대체 통화가 되고 있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중앙은행 총재가 중국과 CBDC 연구를 협력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알리바바에서 블록체인 기반 전자선화증권 프로젝트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SBI가 블록체인 기반 지역 상품권을 발행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비트코인 투자자 겸 이 경제 방송 카이저 리포트의 진행자인 맥스 카이저가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는 달러 붕괴와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해시 전쟁 발생 가능성 속에서 확대되는 비트코인의 지정학적 의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인 폴 튜더 존스가 향후 2년 내에 이 비트코인 최대 호들러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카이저는 지금 현재 미국은 막대한 부채를 쌓고 있으며 부채 이자는 국가 예산 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국방비보다 많은 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방비가 약 1조 6천억 달러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이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부채 이자가 100%에 가까워질 경우에 미국 경제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향후 5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저는 이 달러 붕괴 현상과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이 기업들의 우수한 성과와 환율 붕괴의 영향으로 올해 미국 주식 시장은 최고가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달러 붕괴 현상이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러 붕괴 현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달러 붕괴 후 비트코인의 가격 격차는 한 번에 $10,000 이상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미국, 러시아, 이란 해시 전쟁에 돌입해 가능한 많은 비트코인을 차지하려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란은 이미 비트코인 채굴 중이며 현재 해시율은 3%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시 전쟁 반발 시에 발발 시에 이 미국은 비트코인 경쟁에서 다른 국가보다 뒤처진다는 점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저는 폴 튜더 존스가 비트코인 투자 시 수익을 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2년 후에 이 비트코인 최대 호들러가 될 듯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폴 튜더 존스는 2020년 5월에 비트코인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이 전통 투자자들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고 지금 맥스 카이저가 언급을 하는 것인데요. 이 주장과 좀 상반된 주장도 있습니다.
세계 3대 투자자인 짐 로저스,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이죠. 이 짐 로저스 회장이 암호화폐는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는 결국 사라져 가치가 제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암호화폐 사용자들은 자신이 정보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보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암호화폐는 정부 권력의 기반이 되는 무력이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가격 변동이 크고 적정 가격을 모른 채 구매하는 암호화폐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자신들이 관리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해서라도 배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로저스 회장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와 같은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의 미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디지털 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될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썼는지 추적하기 쉽고 현금에 비해서 발행 비용도 저렴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잠재력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는데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전기와 같이 널리 보급돼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짐 로저스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고, 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에서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제 국가에서 발행하는 화폐와 그런 이제 주식 투자 이런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에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에서 투자를 좀 잘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투자 베테랑 같은 경우는 이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워렌 버핏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당연한 좀 전망이기도 합니다. 그 입장에서는요,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원래 주식 투자를 했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기업 가치를 보고 이제 보통을 투자했던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본적인 가치를 측정하기가 어렵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식시장처럼 어떤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면 이거는 가치가 없는 형태를 지금 투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통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전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샷의 분석인데요. 이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이 과거의 패턴 형태를 이제 다시 취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어떤 전망을 딱 내놓기보다는 이제 뭐 두 가지 가정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선 과거에 이제 일어났던 패턴들을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상승세와 이제 하락의 기간을 지금 나눠놓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상승세가 나타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2015년도 이렇게 상승세 바닥을 찍고 상승세를 나타냈을 때, 이 피보나치 되돌림 전체적으로 이 큰 바닥과 상승 지점을 보고 이 피보나치 되돌림을 봤을 때 0.236에 해당되는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찍고 갔다라는 부분을 이제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이 0.236 구간이 해당되는 게 6,000달러대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제 그 구간을 다시 한번 찍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바로 그냥 이 위쪽으로 고점으로 다시 한번 그냥 상향으로 갈 것이냐, 이 두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 쪽으로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한 번씩 상승하면 거기에 대한 조정세가 한 번씩은 나와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다시 한번 찍고 가게 될지, 아니면 상승세가 그냥 쭉 이어지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735일 정도의 시간을 보고 있는데요.
이 구간의 기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에 2015년도 말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전환점이 있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시간이 아직까지 똑같이 두고 보면 2020년 11월 정도가 됩니다. 지금 2020년 11월 한 16일 정도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자면. 근데 이 구간이 뭐 기간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우선은 이런 패턴이 다시 한번 반복될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갈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자, 그리고 알람 마스터즈도 이제 두 가지 갈래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장기적인 주봉상으로 이제 바라본 거고요. 주봉상으로 위쪽으로 향하느냐, 이제 아래쪽으로 향하느냐. 이 위쪽에서도 저항을 맞는 이 트렌드 라인이 있고요.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을 이제 꺾고 올라가 줘야지만 이 1491달러 인 전고점을 다시 한번 찍게 될 것이고, 만약 여기를 뚫지 못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아주 깊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의 5,000달러대까지도 이 조정세를 예측하는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빗썸에 관한 소식인데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빗썸 홀딩스 빗썸 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재산 국외 도피 혐의로 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8년 10월 이정훈 의장과 김병건 BK그룹 회장이 체결한 4천억 원 규모의 빗썸홀딩스 주식 양수도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이 신고 의무 미이행과 재산 국외 도피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이제 빗썸 코리아의 지주사인 BTC 홀딩스의 지분 50% 플러스 1주를 김 회장의 싱가포르 투자법인인 BTHMB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김 회장으로부터 1,200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김 회장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서 인수는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이 경찰은 계약 과정에서 이 회장이 금융당국에 대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외국간 거래법상 국내 법인의 주식을 해외 법인에 양도할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 의장 측은 기재부 장관 신고는 해당 건과 관련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 비트코인 채굴기 업체인 이방고지가 26일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비트코인 채굴업체인 이방고지가 오늘 26일 저녁 10시 30분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중국 블록체인 미디어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 4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신규 주식 공개를 신청한 데 이어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방고지가 이번에 성공적인 상장을 이루더라도 앞으로 많은 장벽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사업의 단일화와 실적 압박 속에 이방고지의 자체 수익성 강화가 시급하고 사업의 다원화를 추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IPO 자금 조달을 성공시켜 이 채굴기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고지의 최신 투자 설명서에 따르면 이 1932만 3,600주를 가격 4,500달러에서 6,500달러로 발행해서 이 모금액 8,695만 달러에서 1억 2,500만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방고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3월 31일 기준 이방고지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640만 달러, 매출 비용은 59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9%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방고지의 순손실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1분기 순손실은 60만 달러에서 2020년 1분기에는 250만 달러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순손실이 증가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상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투자금이 과연 많이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게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 지금 자금 여력이 많이 힘든 과정에서 지금 투자금을 받는 것 같은데,
얼마나 잘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이제 채굴을 통해서 지금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또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주민 전 IMF 부총재가 리브라가 글로벌 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안화 국제화 추진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상하이에서 열린 제12회 투자주의 포럼에서 이 국제통화기금 IMF 부총재를 지낸 주민 중국 칭화대 국가금융연구원장은 인민폐의 국제화 추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중국 신화닷컴에 따르면 주민 원장은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은 세계화폐 체계의 안정성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학계에서는 단일 통화와 다원화 통화 시스템 중 어느 것이 더욱 안정적인가에 대해 항상 논쟁이 펼쳐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통화 시스템이 안정화되려면 단일 통화 주권 정책에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한 선결 조건이 있으며 반드시 세계 경제 금융의 안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리브라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리브라는 통화 바스켓으로 글로벌 시장에 대한 타격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브라가 일련의 기술적인 문제에 직면했지만 1년간의 개선을 통해서 리브라 2.0은 현재 국제적인 바스켓 통화의 스테이블 코인에서 단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라는 신속하게 운영 및 구현돼서 이는 국제 통화 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초래할 것이며 이 통화 정책과 세계 자본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여기에 대해 이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중국의 디지털 화폐, 디지털 위안화를 지금 발행을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언급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필요하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경제학자들 암호화폐가 실제 대체 통화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이 펀드 매니저이자 베스트셀러 금융시장에서의 생활과 그리고 중앙은행 함정에서의 탈출의 저자이자 경제학자인 다니엘 라칼레 박사는 이 마드리드의 IE 비즈니스 스쿨에서 글로벌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작성한 트윗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널리 많은 자산의 한 유형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실제 대체 통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의 가격 차트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라칼레 박사는 암호화폐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디지털 통화를 금융 수단으로 채택하기 위한 길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싱가포르 중앙은행 총재, 이 중국과 CBDC 연구를 협력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 싱가포르 중앙은행인 싱가포르 통화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 중국과 긴밀한 협력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포럼에서 라비 매넌 싱가포르 통화청 총재는 이 싱가포르와 중국의 CBDC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교환할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다양한 CBDC 개발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다면서 국경 간 결제 및 청산 비용 절감, 그리고 처리 시간 감소, 그리고 거래 보안 강화를 목표로 CBDC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2016년 말부터 중앙은행 간 결제 부문의 블록체인 활용 방안을 연구해왔고 2018년에는 결제 및 증권 청산 작업에 블록체인을 접목하는 우빈 프로젝트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총재는 이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리브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는 리브라가 전 세계 중앙은행 시스템에 큰 도전이 되는 것은 맞지만
글로벌 규제 기관과 협력하며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리브라가 가진 가치를 거부하지 말고 이 더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지금 생각보다 이 암호화폐 그리고 이 CBDC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리브라도 원래는 이제 싱가포르 통화를 같이 통합하는 것을 첫 번째 안으로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이 암호화폐 국가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알리바바 이 블록체인 기반 전자선화증권 프로젝트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이 국제항만 커뮤니티 시스템 협회의 블록체인 선화증권 이니셔티브에 가입했다고 19일 오프쇼어 에너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선화증권은 해상 수출입 업무 시에 이 권리증으로 사용되는 서류인데요. 수출업체가 물류 선적 업체에 물건을 넘길 때 수입업체가 화물을 받을 때 해당 서류와 화물을 교환하게 됩니다. 이 블록체인 선화증권 이니셔티브는 이 이스라엘 항만 커뮤니티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스라엘 항만 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항만 기업은 올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전자선화증권을 발행하고 전송하는 이 테스트를 여러 차례 실시를 했고, 이 최대 화물 운송 회사인 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우크라이나로 화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해상 시스템을 실험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류 쪽에서 이제 이 블록체인이 활용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제 선화증권에도 블록체인이 활용이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일본의 SBI가 블록체인 기반 지역 상품권을 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금융의 대기업인 이 SBI 홀딩스가 후쿠오카 상공회의소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지역 상품권 개발에 착수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SBI 홀딩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일본 후쿠오카현 우쿠하시에서 전자 지역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후쿠오카 상공회의소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종이 상품권을 발행해 왔는데,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이 가능한 신속하게 관련된 운영을 디지털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상품권은 엔화와 1대1로 연동이 되면서 지역 스테이블 코인처럼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사용자는 현지 매장에서 스마트폰 앱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품권도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한 형태, 이 지역 상품권으로 이제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형태들은 계속 늘려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